네, 시사계의 넘버원들과 한 주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시사 넘버원.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차례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시사 전하는 개그맨이죠. MC 장원 씨. 그리고 미디어 전문 기자 정상근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평소 모시는 이 붙박이 두 분 외에 오늘 특별 게스트를 한 분 모셨습니다. 스포츠 전문 기자, 바로 도상현 엠스플 뉴스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또 이제 네. 엠스플 뉴스에서 메이저리그 그리고 해외 축구도 담당하고 있는 네. 도상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려운 거 담당하고 계시네요. 진행자분한테는 그렇죠. 네. 제가 전혀 모르는 세계. 제일 좋아하는 야구 선수가 박지성이라고. 들켰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로도 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모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저희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비 때문에 고생 많으시잖아요. 네, 특히 그렇죠. 뭐 정상 기자나 뭐 MC 네. 장다 그렇고 방송국 이동하는 것도 굉장히 좀 힘들지 않아요? 왔다 갔다? 네, 네. 평소보다 한 30분은 기본으로 먼저 출발해야 되는 것 그렇죠. 같고요. 네네. 가끔 이제 돈 되는 스케줄 있을 때, 돈 많이 되는 스케줄 있을 때는 이제 샵에 가기도 하거든요. 샵에. 아주 간혹. 네네. 예, 많이 늦었어요. 그런데 맞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다 늦어져가지고 아, 그래요? 오히려 제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네. 이 서울 도심 내에 이 정체가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비로 인해서. 그렇죠. 네. 요즘 어디 약속 잡고는 평소보다 진짜 30분 1시간 일찍 나가는 게 그냥 일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뭐 가다가 이 막혀 있다는 걸 제가 좀 뒤늦게 알아가지고 좀 돌아가고 하다가 또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경우도 있었고. 네.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비 피해. 도 기자는 괜찮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녁 먹으려고 나갈 때는 비가 안 왔는데 네. 먹고 나오니까 이제 비가 쏟아져가지고 엄청나게 쏟아지는. 그래서 뭐 쫄딱 맞고서 돌아왔었던 또 네. 경험이 네. 있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정상 기자 표정은 그래도 식사는 하셔도 다행이다라는 표정이시네요. 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밥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오늘 세 분이 주목한 인물이나 사건을 통해서 이번 주 한 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내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가난 사람이다 보니까 한국 사람은 좀 다른 부분 좀 있잖아. 뭐 피부색이라든지 뭐 생김새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차별 좀 받긴 받았었어. 그래서 이거 그냥 그만두고 갈까 말까 계속 고민하다가 사람들한테 웃음 주는 거를 좋아하니까 그 일로 흑인 또 아프리카인 또 가나인에 대한 그런 인식과 시선이라든지 바뀔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서 그 기회를 잡은 거지. 목소리 듣고 금방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한국인 못지않게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가나 국적의 외국인 샘 오추리 씨네요. 네. 네, 맞습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은 그 YTN 인터뷰에서 했던 내용인데 네. 뭐 인터뷰지만 이제 반말로 하는 컨셉이어가지고 반말로 좀 나갔던 그렇군요. 것 같아요. 네. 네, 이 최근 샘 오추리 씨가 이 흑인 장례 문화를 패러디한 그 의정부 고등학교 학생들의 졸업 사진을 좀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가 있어서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샘 오추리 씨가 이 해당 사진을 SNS에 게재하면서 2020년에 이런 것을 보면 좀 안타깝고 슬퍼요. 웃기지 않습니다. 흑인들 입장에서 매우 불쾌한 행동입니다. 뭐 네. 제발 하지 마세요라는 글을 SNS에 남겼습니다. 이 두 분도 의정부고 학생들 찍은 이 사진 뭐 보셨습니까? 어떠셨어요? 워낙에 또 이 의정부고 사진이 매년 이 졸업 사진이 매년 그렇죠. 이슈가 되는 거다 보니까 저도 한번 봤었었는데 음.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사실 이 관짝소년단이라고 하죠. 네네. 이게 굉장히 이 인터넷상에서는 이슈가 많이 됐던 거고 또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뭐 집에 안 있으면 우리가 찾아간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슈를 많이 끌어서 네. 굉장히 화제를 잘 잡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뒤늦게 좀 논란이 된 것 논란이 같습니다. 되는 것 같다. 어떠셨어요, MC 장원 씨는? 네. 뭐 매년 화제가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늘 보면서 재밌어 했었고 너무 그 청소년들이 하는 그런 문화가 부러워서 저 학교에 다시 입학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굉장히 네. 유쾌한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네. 이번에 좀 논란이 됐습니다. 이게 논란이 정말 이게 왜 문제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네. 이건 문제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뭐 물론 관심 없으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네네. 의정부고등학교 졸업 사진은 원래 저도 매년 기다리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네, 이번에 뭐 패러디 사진 뭐 항상 하는 게 이제 패러디지만 어떤 부분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된다 보시는 건가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은 이 샘 오추리 씨가 지적했던 것 중에 이제 얼굴을 검은색으로 칠하는 것. 네. 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블랙페이스라고 하는 그 외국에서도 좀 있었던 일이긴 한데 이게 뭐 학생들이 뭐 악의적인 패러디를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게 실제로 이제 유튜브에서 아프리카
에서 있었던 이 장례 문화가 좀 BBC에서 보도를 하면서 이게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BBC 보도로. 네, 이렇게 보니까 조회수가 한 200만 회 정도 오,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이게 또 인터넷에서 온라인에서 또 유튜브에서 화제가 되니까 학생들이 좀 따라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 블랙페이스, 그러니까 얼굴을 까맣게 칠하는 것이 좀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를 좀 따져보면 네. 이게 사실은 이 뭐랄까요, 하여튼 이 백인들이 흑인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던 거는 좀 분명히 있거든요. 옛날 그래서 뭐 60년대, 70년대. 네, 그렇죠. 이 심지어 이런 좀 뭐랄까, 하여튼 흑인들을 조롱하고 이 비하하는 것이 네. 방송으로까지 좀 나오는 그런 사회적 현상들이 있었고 옛날엔 그랬죠. 그만큼 이제 용인된 문화였던 거죠. 근데 반대로 흑인들한테는 그 문화가 굉장히 좀 상처로 남아 있고 이제 좀 그 고통의 그런 좀 시간의 역사들이 상징처럼 있었으니까. 네, 좀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뭐 인터넷에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시던데, 그러니까 뭐 흑인의 분장을 하는 게 뭐 상처도 상처지만 이 그 역사 때문에 이분들이 더 이것을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좀 조심을 하는 게 그 좀 역사적 배경을 알고 패러디를 하는 게 좀 낫지 않겠느냐, 좀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본적으로 그 BBC에서 나온 영상 원본은 네.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그 문화를 그냥 그대로 보여줬던 걸 텐데. 네. 네. 가나에서는 네. 그 고인을 보낼 때 좀 더 흥겹게 흥겹게? 춤추면서 노래도 부르면서 보내줘야 더 좋은 곳에 간다라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그래서 나라들이 있죠. 네. 이 댄서들이 제복을 입고 이 관을 들고 춤을 춥니다. 그 영상이거든요. 네네. 이제 워낙 이게 화제가 되다 보니까 의정부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재연을 하고 패러디를 한 건데, 사실 이제 서로 또 이제 선의의 경쟁이 붙다 보니까 네. 이 디테일함으로 승부를 보거든요. 네. 그래서 누가 더 똑같이 하느냐가 또 어떻게 보면 학생들 사이에서는 뭐 그렇죠. 경쟁일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똑같이 표현을 하다 보니까 얼굴에 이제 까만 칠까지 한 것 같은데 어떤 뭐 종교적 이 인종적인 차별이나 흑인 비하의 의도는 없어 아니었던 보입니다. 걸로. 예, 제 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이렇게 맥락을 깔고 조롱하기 위한 과거 이제 정말 백인들 사회에 있었던 그런 맥락이라면 정말 비판받아 마땅할 수 있는데 이 친구들도 그런 것 같지만은 않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네. 예전에 뭐 과거 개그 프로그램 같은 데서 뭐 시커먼스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아, 네, 네.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지금 이 학생들이 하는 거는 뭐 흑인 행동을 따라하거나 혹은 이제 뭐 비하하거나 그런 목적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뭐 코스프레 영역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보는 사람에 따라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흑인 역사에 따라서 좀 불쾌할 수도 불쾌할 수도 있겠다는 전도 생각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 과정에서요. 샘 오추리 씨가 SNS에 영어로 쓴 표현이 또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던데 그 어떤 건가요? 네, 세모치리 씨가 이 해당 글을 영문으로 작성을 했는데 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왜 흑인 분장이 불쾌한 일이고 또 전혀 웃기지 않다는 것을 알지 못할까? 이 다른 문화를 조롱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뭐 한국은 이런 행위를 멈춰야 한다. 그리고 이런 무지가 계속돼서는 안 된다. 뭐 해석을 하면 이런 내용인데 이 네. 해석만으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아 보입니다만 네. 근데 뭐 일각에서는 뭐 이때 그 샘 오추리 씨가 썼던 이 영어 단어들, 그러니까 뭐 educate라든가 뭐 ignorance라든가 네네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해외에서는 외국에서는 좀 비하하거나 이제 조롱하는 의미로 쓰인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그 같아요. 뉘앙스가 굉장히 냉소적이었다 이런 네, 거겠군요. 뉘앙스가 좀 냉소적이었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 샘 오추리 씨가 이 해당 단어를 사용한 것이 뭐 한국을 비하한 거 아니냐,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언론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달려있는 해시태그 중에 네. TK팝이라는 해시태그가 있었는데요. 이게 티타임의 T와 K팝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K팝의 뒷이야기 네. 혹은 이제 가십거리를 언급할 때 다는 해시태그거든요. 네네. 근데 이 샘 오추리 씨가 올린 글의 내용과는 또 상관이 없어 보이는 해시태그를 달아서 그렇군요. 이게 단순히 이슈화 시키려는 의도였냐 아니면 자기 편을 만들려는 혹은 의도였냐 이런 식으로 또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또 논란이 낳는 여러 가지 상황.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MC 장원 씨가 주목한 이슈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먼저 준비한 내용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아입니다. 저 또한 광고 표기를 하지 않는 유튜버들을 수없이 봐오며 이것들이 변하길 바라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초반에 저지른 잘못이 없어지는 건 아니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책임질 것이며 앞으로 유튜버 등 모든 방송활동을 그만두겠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건 유명 유튜버죠. 쯔양이 자신의 유튜버를 통해 은퇴 선언을 한 내용입니다. 이른바 뒷광고가 문제가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유튜브 내 뒷광고가 그야말로 뜨거운 논란이 됐는데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뒷광고가 뭐지 하고 의아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뒷고기는 들어봤는데 네. 맛있죠. 네. 자, 뒷광고는 과연 뭘까 하고 많은 분들이 좀 검색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네.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 콘텐츠에 노출시키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PPL이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자, 이게 네. 뭐 사실 이 논란이 처음 있었던 것 아닌데요. 이번에 이제 폭발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게 된 이유는요. 이 참PD라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네. 애주가 TV라는 채널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유튜버인데요. 이분이 이제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네. 근데 음주 방송이었어요. 술을 먹으면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이 참PD가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술을 먹다 보니까 이제 감정이 좀 격해졌고 네. 이제 댓글 쓰시는 분들과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몇몇 유튜버들, 특히 이제 먹방을 하는 이 유튜버들이 이 뒷광고를 하고 있고 탈세도 하고 있다. 이 증거를 내가 다 가지고 있다. 네. 내가 한마디만 하면 이들은 정말 방송을 접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저격을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술을 먹고 진행한 방송이다 보니까 네, 네. 그 방송을 보고 있던 시청자들은 저 참PD가 좀 잘못했다. 정제되지 못한 언어로 이야기를 좀 했고 네, 네. 좀 오버한 것 같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그 이후에 실제로 언급됐던 유튜버들이 네. 사과를 하거나 해명하는 글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실제. 이러면서 네. 그냥 술 취해서 한 이야기는 아니었구나. 실제로 유튜브 내에서 횡행하고 있는 일들이었구나라고 사람들이 인지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부터 알기 시작했다. 우리 지난번에도 그 스타일리스트 한예은 씨 그리고 가수 네. 강민경 씨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도 좀 비슷한 거 아니었나요? 네, 비슷한 사례였습니다. 그때가 네. 한 2주 전 정도 됐죠. 저희가 네네. 이 방송을 통해서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사실 그 내돈내산이라고 달아놓고 맞아요. 내 돈 맞아요. 주고 내가 산이라고 코너 이름까지 정해놓고 내가 샀다고 이야기했는데 알고 보니 협찬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 사례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네. 이 2주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네. 다른 유튜버가 논란이 되는 걸 보면서 자기 자신도 좀 뒤돌아보고 문제가 있었다면 좀 수정하고 사과할 기회가 분명히 있었는데 네. 이 누군가 저격을 하자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뜨거하고 과연 나왔군요. 네, 진정성이 있는 사과이냐 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뭔가 갑자기 확 그 뉴스가 네. 좀 확산된다는 느낌, 줄줄이 밝혀진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일단 뭐 법적으로 관련법에 개정이 되고요. 이게 뭐냐면은 앞으로 이제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좀 유명 SNS에 네. 뭐 어떤 이제 광고를 받아서 그 컨텐츠를 올리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광고를 표시해야 된다라는 법이 9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제 9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네. 근데 다만 시행은 9월인데 이게 알려진 것이 이제 이런 법안이 나온다라고 알려진 것이 6월부터였어요. 그래서 뭐 그때부터 뭐 유튜버라든지 뭐 인플루언서 광고 관련 논란이 좀 있었고 네. 뭐 아까 얘기하신 대로 뭐 누군가가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하니까 폭로도 이게 하고, 네, 네. 이제 줄줄이 이제 나왔던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적 대가를 받았는지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이게 이제 다음 달부터 네, 시작이 그렇습니다. 된다는 거군요. 혹시 유튜브 자주 네. 보십니까? 저 같은 네. 경우는 뭐 자주 보고 있는데 지금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광고를 받았다고 했을 때는 그 체크하는 옵션이 있더라고요. 이걸 네. 체크를 하고 이제 영상을 공개를 하면 이제 네. 거기에 유료 광고 포함이라고 이제 시청자에게도 노출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굉장히 잘 보이는 곳에 있어가지고 네. 그동안 옵션을 체크하고 한 유튜버들은 좀 의도적이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구독자나 시청자 몰래 광고하면서도 밝히지 않 이게 그냥 밝히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나? 그러지 네. 않아도 어쨌든 뭐 팬들은 그 사람을 보고 들어가는 건데 왜 이렇게까지 네. 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번 한 번만으로 뭐 그칠 것 같지는 않네요. 분위기가. 사실 이제 과거에도 이런 논란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이번에 좀 크게 터진 것이고요. 네. 실제로 광고주들이 이 뒷광고를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 광고비 책정도 이 뒷광고가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들 입장에선 또 그럴 수 있으니까. 네, 왜냐하면 광고인 거를 알리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거부감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이 광고가 아닌데 영상을 보는 시청자들은 그러면 좀 더 자연스럽게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사용하는 제품이니 내가 한번 써봐야겠다라고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더 이제 높은 가격을 주는 것이고 그렇군요. 실제로 이제 잘 나가는 유튜버들한테는 제한이 들어오기도 하고 중간에 이 업체와 연결해 주는 업체가 또 또 존재를 생겼어요. 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게 지금
단순히 그냥 이번 사건으로 넘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굉장히 유튜브 내에서 많이 좀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네. 사안인 것 같고요. 저는 이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사실 TV 방송도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많은 음식 소개 프로그램들이 음식점들이 노출이 될 때 맞아요. 실제로 네네. 이제 돈을 받고 노출시키기도 하는데 그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이제 음식점을 경영할 때 네네. 제안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아 그래요? 어느 정도 금액을 내면 방송에 노출시켜 주겠다라고. 음.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이 방송계에도 이런 것들이 이런 잘못된 문화가 지금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많이 밝혀지고 또 반성할 것이 있으면 반성하고 고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상현 엠스플 뉴스 모신 이유가 있죠. 네, 도 기자 차례입니다. 뭘 준비했을지 대충 감은 옵니다만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토론토의 류현진 선수가 세 번째 등판 만에 이적 후 첫 승리를 따냈습니다. 단 한 개의 피안타에 삼진을 8개나 잡아내면서 기대했던 에이스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전은채 기자입니다. 첫 타자 볼넷으로 오늘도 출발은 불안했습니다. 다행히 주자를 잡아내 위기를 넘겼고 이후 류현진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스트라이크 존 경계를 넘나드는 체인지업으로 최다 득점팀 애틀랜타를 괴롭혔습니다. 돌아온 에이스의 위용을 과시한 류현진은 오는 12일 리모델링 중인 토론토 임시 네, 홈구장에 류현진 선수 소식이네요. 여러분들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생방송은 못 봤고 네. 네, 하이라이트는 봤습니다. 하이라이트. 네. 지금 방금 들었던 이 음성만 들어도 소름이 돋네요. 그렇습니까? 딴 생각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예. 소름이 돋아가지고 네. 그러셨구나. 굉장히 기쁘네요. 네. 제가 뭐 질문을 딱히 안 드려도 그냥 도상한 기자가 쭉 얘기하실 것 같아요. 네. 아니, 이 류현진 선수가 사실 앞선 이 두 번의 등판에서는 좀 부진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이번 등판이 참 중요했었는데 이제 다행히 5이닝 동안 무실점, 뭐 삼진도 많이 8개나 잡아내면서 네. 이제 좋은 성적을 또 거뒀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워싱턴전에서도 사실은 류현진 선수가 좀 좋지 못했기 때문에 반드시 반등이 좀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잘 풀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체인지업이 특히 좋았다 이런 뉴스를 들었는데 제가 또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네, 야알못이라고 합니다. 네. 예. 네, 체인지업이 뭔지 저 같은 이 야린이를 위해서 잠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가 제일 잘 던지는 변화구 중에 하나가 또 체인지업인데 네. 이 패스트볼, 이 직구라고 하죠. 네네. 이 직구랑 같은 폼에서 이제 던지는 건데 이제 타자가 보기에는 패스트볼로 들어오다가 마지막에 뚝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구속이 낮아져서 헛스윙 뭐 이제 맞출 수 없게 되는 거죠. 뭐 그런 구종들을 이제 보통 체인지업이라고 간단히 표현을 합니다. 그럼 어떤 경기에는 이게 특별히 돋보이는 경기가 있고 그 어떤 경기에는 이게 시도했는데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이제 지난번 워싱턴전에서 류현진 선수가 구속이 좀 떨어진 것도 있었지만 네. 이 바깥쪽에 체인지업을 많이 던졌을 때 이 워싱턴 타자들이 그걸 노리고 들어왔거든요. 아, 네네네. 이제 그럴 때는 류현진 선수가 이번 애틀란타전에서는 코스 던지는 코스도 좀 다양하게 이 세분화를 좀 했고 또 던지는 구종도 몸쪽, 바깥쪽, 뭐 하이 패스트볼 이런 걸 섞어가면서 네. 좀 타자들을 속였었던 것 같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또 애틀란타전에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해 이제 완봉승을 거뒀었던 경기도 또 이제 애틀란타 상대였고 이 내셔널리그 동부지구거든요. 애틀란타가 있는 곳이 그 팀들 상대로도 류현진 선수가 항상 강했기 때문에 애틀란타전에서도 또 좋은 호투를 펼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류현진 선수 말고 또 한 분 계시잖아요. 역시 투수인 김광현 선수 소식을 좀 전해주시면요. 네, 김광현 선수도 사실 요 시범 경기 그리고 네. 이제 뭐 청백전 연습 경기를 통해서 이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이제 선발진 경쟁에서 또 아쉽게 자리가 없어서 못해서 절대 아닙니다. 네네. 자리가 없어서 마무리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 세인트루이스의 코로나19가 좀 확산이 되면서 이 선발진에서 한 선수가 또 빠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김광현 선수가 네. 다음 주 12일입니다. 네. 오늘 이제 선발로 이제 로테이션에 합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날 류현진 선수도 함께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네. 류현진 선수가 7시 37분, 뭐 7시 40분이고 네. 김광현 선수가 9시 15분부터 이제 경기를 시작하니까 류현진 선수 경기 먼저 보시고 네. 조금 기다리셨다가 네. 뭐 김광현 선수 바로 넘어가시면 네. 좋으시지 않을까 시간이 딱 생각이 듭니다. 좋네요. 네, 여러분 11일은 무조건 금주입니다. 네, 다음날 일찍 일어나야 아침 일찍 되거든요. 일어나셔야 되니까. 네. 네. 2134번님,
야구 얘기 나오니까 가쁜 장원님 진행자가 됐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했네요. 죄송합니다.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막 그 어리둥절 막 이러고 있으니까 장원 씨가 대신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한 시사 넘버원 벌써 마칠 시간이 됐어요. 여기서 줄여야 되겠습니다. 오늘 도 기자님 어떠셨어요? 라디오 처음이라고 하시던데. 네, 저 같은 네. 경우는 이제 라디오 출연이 굉장히 처음인데 이제 진행자분 그리고 또 이 두 패널 분들께서 네. 또 잘 리드를 해주셔서 네. 별 문제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네. 두 분보다 늘 더 저희가 잘하- 문제입니다. 두 분보다 더 잘하셨어요. 이러면서. 네. 아, 진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굉장히 충격이 크네요. 네, 황영선님 문자 주셨는데 금요일도 생방을 잘 듣고 있어요. 이렇게 또 응원 문자 함께 주셨습니다. 오늘 세 분 다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까지 도상현 기자, MC 장원 씨 그리고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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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